이번 수업에서는 여러 개의 변수, 멀티플 랜덤 베리어블들에 대한 트랜스폼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수업에서는 하나의 변수 x를 새로운 하나의 변수 y로 변환하는 과정, 그리고 일반적인 수식을, 공식을 전개를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두 개 이상의 변수들이 두 개 이상의 변수로 변환되는 과정과 그 공식, 그리고 몇 가지 공식을 이해하기 위한 예제를 이번 강의 내용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멀티플 랜덤 베리어블에 대한 트랜스폼은 다음과 같이 요 파란색, 요 초록색 박스 안에 있는 것처럼 정의를 할 수 있는데요. 먼저 우리는 x1부터 xn까지의 확률 변수가 있고요. 이것들에 대한 조인트 PDF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마지널 PDF가 아니라 조인트 PDF가 주어져 있는 거죠. 자, 그럴 때 어떤 새로운 변수들 y1, y2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그 정의할 수 있는 새로운 변수 y들은 일단 m개까지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이 m이라고 하는 새로운 변수의 개수는 기존에 있는 x라는 이 변수들의 개수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m과 n이 같은 값일 때를 많이 이제 공식으로 다루겠지만 기본적으로 m의 개수가 더 작아도 새로운 변수를 생성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요. 자, 그럼 이제 이 n개의 어떤 연합된 새로운 n개 연합된 확률 변수로부터 우리가 새로운 y1부터 ym까지의 조인트 PDF, y에 해당하는 것들, 이걸 구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이제 이 목적이다, 우리가 유도해야 되는 대상이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럴 때 y1과 y2, ym까지 우리가 각각 규정해주는 이런 이제 트랜스폼 펑션이 x1부터 xn까지 n개의 변수인 다변수 함수로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m개의 식에 해당하는 다변수 함수의 관계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 y 또는 이제 x의 인버스를 구하게 될 것이고,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설명하게 되는 어떤 공식의 표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포인트는 n개에 주어져 있는 어떤 x라는 랜덤 베리어블들과 그 조인트 PDF를 이용해서 우리가 새롭게 정의한 변수들 y1부터 ym까지 이 gi라는 함수들을 이용해서 y라는 변수들의 조인트 PDF를 구하자, 그게 이 멀티플 랜덤 베리어블의 트랜스폼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초록색 박스 안에 표현되어 있는 대략적인 이 전체 개념이 이제 yi를 gi라는 형태로 트랜스폼해서 생성하고, 그때 생성되는 변수의 개수 m은 기존에 있는 변수의 개수 n보다는 작거나 같은 조건이다 라는 것들을 함께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멀티플 랜덤 베리어블 트랜스폼에 대한 일반적인 어떤 공식, 우리가 수식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지난 수업 시간에 다뤘던 하나의 변수 x를 새로운 하나의 변수 y로 변환하는 과정, 그 공식을 한번 다시 잠시 복기하자면, 일단 y라는 하나의 변수의 pdf는 기존 x에 대한 이 pdf에 대해서 우리가 xi라는 값을 대입하는데, 사실상 이 xi는 바로 y는 gx라는 함수의 역함수 값, 즉 y에 대한 식으로 뭔가 바꾸는 그런 값이었죠. 그 다음 분모는 바로 이 y는 gx라는 함수를 일단은 x에 대해서 미분하고 역함수의 미분으로써 그거의 역수를 취한 다음에 절대값을 취하고, 요 xi 대신에는 마찬가지로 x의 인버스, 즉 g의 인버스에 해당하는 y에 대한 식으로 표현해서 넣자 라는 것이 요 기본적인 수식의 의미였습니다. 그럴 때 만약 특정한 y 값에 대해서 y는 gx에 대응하는 이 x의 어떤 루트, 근이 두 개 이상이면 그것들에 대한 각각의 값들을 다 요걸 구해서 다 더하자, 이렇게 이제 주어졌던 것이 지난 수업 시간에 다루었던 싱글 베리어블들 간의 트랜스폼의 일반적인 수학적인 모델이었죠. 그럼 이제 이거를 우리가 두 개 이상의 멀티플 랜덤 베리어블들에 대한 트랜스폼으로 다룰 텐데요. 일단 주어지는 공식은 이 n과 m의 개수가 앞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제가 했지만, 수학적으로 주어지는 공식은 이제 이 n과 m의 개수가 같습니다. 그래서 다 일단 n이라는 형태로 표현을 해서 일반적인 공식을 만들 거고요. 이제 이렇게 m이 더 작은 경우는 어떻게 풀지에 대한 것은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주어져 있는 수식은 이제 n이라는 일반적인 개수를 가지고 y라는 변수를 만드는 y의 조인트 PDF. 이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x에 대한 조인트 PDF에 대해서 우리가 y1, yn, 즉 y라는 변수의 값이 들어가도록 기존의 x나 x2 이런 값들을 y라는 이 변수 값에 들어가도록 인버스를 구하는 모양인데, 지금은 어떻게 되나요? n개의 변수가 있으니 n개의 gi라는 함수들이 있을 거고, 그것들을 조합해서 우리가 즉 x1, x2, xn을 y1부터 yn에 대한 식으로 바꾸는 것, 그게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의 변수일 때는 뭐 이렇게 이제 가볍게 썼지만, 아무래도 이제는 n개니까 i라고 쓰고, 이 i가 1부터 n개까지 이루어져 있는 것들의 조합. 다시 한번 뭐 얘기를 해보죠. 자, 분모에 들어가 있는 텀은 자코비안이라고 우리가 하는 건데요. 자코비안은 다음과 같이 다변수 함수들이 서로 이제 얽혀 있을 때 각각의 g1이라는 함수, 그 다음에 g2, gn이라는 함수를, 그 함수를 구성하는 각각의 변수로 전부 다 일일이 편미분해서 n by n에 해당하는 스퀘어 매트릭스를 구성하고 그거의 디터미넌트를 구한 값, 그게 바로 자코비안입니다. 이 자코비안은 결국 각 함수들을 모든 변수로 미분한 모든 조합에 대한 어떤 부피의 개념인데요. 거기에 우리가 이렇게 이제 절대값을 붙입니다. 그것은 싱글 베리어블의 트랜스폼을 보면 기울기가 음수가 되는 위치에서는 뭔가 이제 마이너스 값이 나와서 결과적으로 플러스가 됐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울기의 어떤 부호들, 그런 부피적인 값이 음수가 나오는 것까지 감안해서 절대값으로 표현을 해줬고요. 이 자코비안이 바로 이제 단순하게 절대값 g'xi 대신에 들어간다, 이렇게 우리가 대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끝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과연 여러 개의 멀티플 루트 같은 요 x1부터 xn이 무엇이냐인데요. 엄밀하게 얘기를 하자면 우리는 지금 y1부터 yn까지 그것들을 규정해주는 이 gi라는 n개의 함수가 있었고요. 즉 y1은 g1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있겠죠. 그 n개의 함수를 우리가 연립해서 얻게 되어지는 어떤 해집합, 그 x1과 xn, 얘네들은 이제 y1부터 yn이라는 형태로 표현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연립방정식 n개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y에 대한 관계식을 x에 대한 관계식으로 만들고, 그 x1부터 xn까지를 y1이나 yn에 주어져 있는 요 변수를 표현해서 여기다가 대입한 것, 그게 이제 바로 요 최종적으로 우리가 멀티플 랜덤 베리어블의 공식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소 추상적인 식인데 우리가 이제 실제 한두 가지 이그젬플을 통해서 이것들을 실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하는지 한번 살펴보면 요 주어져 있는 다변수 함수에 대한 트랜스폼에 대한 공식이 조금 더 잘 이해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몇 가지 이그젬플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다변수 함수에 대한 트랜스폼 그 공식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그젬플은 보는 바와 같이 두 개의 변수 간의 변환이고요. x1에서 x2를 우리가 y1에서 y2로 변환하자. 이렇게 두 변수 간의 변환을 정의했고요. 그 다음 그 두 변수들 간의 그 변환 함수를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1차식의 형태인 리니어 트랜스폼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두 변수 간의 변환이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y1, y2라는 두 변수의 조인트 PDF가 될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때 사용하게 되는 것은 x1과 x2에 대한 조인트 PDF인데, 요 x1과 x2로 표현되어 있는 식을 y1과 y2로 이제 구하겠죠. 그때 y1과 y2는 주어져 있는 이 두 개의 어떤 이제 주어져 있는 함수의 연립방정식으로부터 얻어지는 관계로부터 x1과 x2 대신에 y1과 y1으로 주어진 식을 대입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 분모는 여전히 자코비안의 절대값, 그리고 연립방정식의 근이 두 개 이상일 때는 이렇게 우리가 그것들의 각각의 경우를 전부 더하자. 자, 식의 모양을 우리가 이렇게 썼는데요. 한번 다시 차근차근 보자면 주어진 연립방정식은, 주어진 두 개의 관계식은 g1, g2가 2x 더하기 y와 x-y라는
선형적인 관계식으로 제가 일단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제로 새로운 변수 ZW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연립방정식의 형태를 풀어서 이제 Z와 W가 XY에 대한 식으로 표현되어 있다면 이제 반대로 X와 Y를 ZW를 이용해서 표현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인버스의 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두 개씩을 단순하게 더하면 즉 Z 더하기 W를 하게 되면 3X가 돼서 이렇게 첫 번째 Z라는 관계식을 하나를 만들 수 있고요. 두 번째는 W에다가 각각 두 배씩을 곱해서 빼주면 Z-2W가 3Y라는 식이 되므로 Y에 대한 관계식도 우리가 하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즉 X와 Y라는 두 개의 변수가 이렇게 이제 어떤 연립방정식으로부터 마치 역함수처럼 구해진 ZW라는 변수가 된 거죠. 그래서 이 x1, x2가 xy였고 y1, y2가 zw인데 그 관계식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즉 3분의 1 z 더하기 w와 3분의 1 z-2w가 이제 x1과 x2 대신에 들어가서 결과적으로 y1, y2의 수식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자코비안은 이제 z를 표현하는 이 g1이라는 함수 우리가 미분을 x 한 번은 y로 할 거고요. 마찬가지로 g2라는 이 w를 나타내는 함수 그거를 x, y로 각각 미분해서 디터미넌트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각각은 이렇게 2와 x로 미분할 때 y로 미분할 때 x로 미분할 때 y로 미분할 때 그 리니어 계수들이 행렬처럼 간단하게 계산되니까 디터미넌트가 이렇게 나왔네요. 요 이용한 값들을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z와 w라는 두 변수의 조인트 PDF를 구하는 거에 넣어주면 다음과 같이 자코비안의 절대값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XY의 조인트 PDF에다가 어떻게 되느냐? X가 들어가는 부분에다가는 이런 식의 ZW가 들어가는 식. 이 부분이죠. 그 다음에 Y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에다가는 이렇게 Y 대신에 Z와 W가 들어가는 이 값을 식에다가 직접 대입하면 그러면 이제 Z와 W로 이루어진 새로운 PDF가 조인트로 만들어진다. 그게 이제 바로 이 이그젠플의 첫 번째 유형이자 두 변수 리니어 트랜스폼의 일반적인 풀이 과정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그젠플은 앞에서 제가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는 새로운 변수를 만드는 y는 m개이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랜덤 베리어블의 개수는 n개이고 그래서 이런 식의 관계를 갖는다라고 했습니다. 저 자코비안이 들어가는 공식은 m과 n의 개수가 같은 것에 한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런 형태로도 변수를 만들 수 있다라고 일단 이야기를 해놨죠. 그래서 이번 이그젠플은 과연 생성되는 변수의 개수가 더 적을 때,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두 개의 변수를 가지고 하나의 변수를 만들어내는 과정, 이것을 한번 예로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연산하기 위해서 똑같이 이렇게 리니어 트랜스폼 두 개의 변수를 이렇게 간단하게 연산해서 새로운 변수 z를 만드는 것으로 예제를 만들었고요. 그럼 그 얘기는 우리가 xy라는 조인트 덴서티를 이용해서 z라는 마지널 덴서티 변수가 하나니까요. 이 마지널 덴서티를 구하는 게 이제 우리의 요 이그젠플 2에서의 목표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앞에서 두 개의 변수 또는 n개의 변수로 확장된 이 자코비안이 들어가 있는 일반적인 공식을 생각해 보면 변수 기존의 x, 그 다음에 새롭게 만들어지는 y라는 변수들의 개수는 n으로 같아지도록 그 공식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그 공식을 그대로 이용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첫 번째 과정은 무엇이냐? 새로운 부가적인 랜덤 베리어블 하나를 우리가 정의하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하지만 아무렇게나 만들긴 하는데 이왕이면 연산이 굉장히 쉽게 되도록 이제 이렇게 심플한 트랜스폼의 관계를 갖도록 새로운 부가적인 랜덤 베리어블 하나를 정의하고 그 다음에 새롭게 정의한 이 랜덤 베리어블과 우리가 실제로 만들려고 하는 Z 이 두 개 사이에 조인트 PDF를 먼저 구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에서 풀이 과정은 이런 거죠. 기존에 주어져 있는 트랜스폼이 첫 번째였고요.
우리가 이제 부가적으로 추가로 하나를 임의로 define 할 건데, 그거를 일단은 앞에서처럼 w라는 기호를 쓰고 가장 심플하게 w를 뭐 x라고 하죠. 또는 뭐 w는 y 이렇게 해도 되고요. 뭐 w는 마이너스 x 뭐라고 정해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우리의 관심사는 w가 아니고 나중에 z가 될 테니까요. z에만 초점을 맞출 텐데, 이왕이면 심플한 트랜스폼이 되도록 해서 뭐 자코비안을 구하거나 또 실제로 대입하는 과정, 연립방 정식을 푸는 과정에 그 단순함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이제 보통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랜덤 베리어블은 기존에 있는 x나 y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정의하는 게 이제 보통 우리가 많이 하는 방법이죠. 자, 그럼 이제 두 개의 트랜스폼과 두 개의 새로운 랜덤 베리어블이 마치 주어진 것처럼 만들어져 있죠. z와 w, x와 y. 따라서 이제 우리는 자코비안이 들어가는 일반적인 수식을 공식을 적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연립방 정식으로 주어져 있는 새로운 변수 관계식을 우리가 이제 풀면, 이제 w는 x니까요. 이번에는 x 대신에 w로 대입해서 y는 z-2w,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런 g의 인버스 같은 값을 구할 수 있을 거고요. 다시 이제 요 주어진 관계식 이용해서 우리가 자코비안을 구하면 z를 x와 y로 미분하고 w를 x와 y로 미분하고 이렇게 나오는 행렬에 대한 디터미넌트니까 마이너스 1이네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한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다음에는 이제 조인트 덴서티, z와 w에 대한 조인트 덴서티를 구하면 자코비안의 절대값분의 1이고요. 마이너스 1이었네요. 그 다음에 x하고 y에 대한 조인트 덴서티에 x가 들어가는 부분은 x에 대한 값 대신에 w로 대입했고, y가 들어가야 되는 어떤 함수 부분에는 이제 뭘 대입하나요? y 대신에 z-2w를 그대로 대입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함으로써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z와 w에 대한 조인트 덴서티를 공식처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는 w는 임의로 정의한 거기 때문에 z에 대한 요 트랜스폼 pdf 얘를 이제 정의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다음에 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 z에 대한 마지널 덴서티를 구하는 거고, 그 우리가 잘 알다시피 조인트 덴서티를 다른 변수에 대해서 완벽하게 전부 다 적분하면 됩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이제 z에 대한 마지널 덴서티 구하는 과정을 한 번 더 수행하는 거죠. 그럼 방금 구했던 이 부분을 그대로 대입해서 w에 대한 변수로 이렇게 우리가 얻어진 수학적으로 얻어진 이 조인트 덴서티를 적분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이 바로 이제 n이라고 하는 개수보다 만들려고 하는 변수의 개수가 작을 때 우리가 의도적으로 공식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요 n과 n의 개수가 같아지도록 만들고, 그때 이렇게 이제 부가적인 변수를 만들고, 얘는 이제 나중에 필요 없으니까 결국 이렇게 조인트 덴서티를 원하는 만큼의 마지널 덴서티가 되도록 우리가 이렇게 다시 한번 추가적인 적분 연산을 해주자. 그게 바로 이그젠플 2의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앞에 했던 이그젠플 2에 그 자코비안이 들어가는 일반적인 공식을 쓰지 않고 한번 약간 다르게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변수가 많지 않은 두 개 정도의 변수를 이제 이용하는 경우에 접근해 볼 수 있는 방법이 될 텐데요. 또 일반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지금 예제는 앞에서처럼 두 개의 변수를 이용해서 하나의 새로운 변수 y1을 만드는 거였고요. 그때 x와 y가 기존의 x1, x2고 z라는 변수를 지금 y1에 해당하는 새로운 변수로 만들어 봤습니다. 앞에 있었던 유형을 그대로 이제 적용한 건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z에 대한 하나의 변수인 pdf를 구하는 거였죠. 자, 그럼 이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공식, 추가적인 새로운 변수를 추가하지 않고, 즉 공식을 사용하지 않고 하느냐? 방법은 그야말로 원천적으로 시작하는 건데요. 지금은 x하고 y라는 두 개의 변수로 z가 구성이 되어 있으니 결과적으로 보면 이중적분을 이용해서 우리가 뭔가 이 z에 대한 pdf를 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항상 pdf는 cdf에서 시작한다라고 제가 여러 번 강조했었죠. 그래서 먼저 수학적으로 cdf에 대한 수식 과정을 한번 z에 대해서 써보죠. 즉 z에 대한 cdf 이렇게 표시했고요.
실질적인 의미는 이런 거죠. 근데 이제 z가 EX 더하기 Y라는 두 변수의 모양으로 되어 있으니 대문자 Z 대신에 EX 더하기 Y라는 이 변수를 써준 거고요. 이 소문자 Z는 특정한 어떤 하나의 상수 같은 값이죠. 따라서 이제 두 개의 변수 X, Y가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확률 범위를 구하면 바로 Z에 대한 CDF를 구하는 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그래프적으로 보자면 이런 거죠. XY축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좌표 평면에서 EX 더하기 Y는 Z라는 직선이 파란색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보다 아래쪽에 있으니까 Y가 지금 Z의 아래쪽에 있으니까요. 실제로 우리가 표현하게 되는 이 확률값의 범위, 부등식의 영역은 이렇게 빗금친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이 빗금친 아래쪽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이 확률값을 계산하면 되는 건데, 확률값이라고 하는 것은 해당되는 빗금친 영역에 만족하는 x와 y의 조인트 PDF를 적분하면 되죠. 그래서 이제 이 값은 어떻게 되느냐? x와 y라는 두 개의 변수에 대한 조인트 PDF고요. 조인트 PDF를 빗금친 부분, 이 빗금친 조건을 만족하는 이중 적분을 우리가 함으로써 이 확률값을 계산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원천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럴 때 우리가 이제 요건 어떻게 계산하느냐? x축을 가지고 먼저 적분할 수도 있고요. 지금 수식처럼 y축에 대한 걸 가지고 먼저 이중 적분할 수 있는데, x에 대해서 먼저 적분해 볼까요? x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요 어떤 주어져 있는 조인트 PDF를 적분한다고 하면 x 값은 특정한 z 값을 기준으로 봤을 때요. 뭐 z값이 어떤 값이 되든지 간에 어쨌든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시작해서 x가 적분해야 되는 데는 이 파란색 직선까지입니다. 그리고 이 직선은 x 위치를 y로 표현하게 되면 y-z의 마이너스 2분의 1. 그래서 이렇게 x의 상한에 해당하는 구간이 나오고 마이너스 구간, 마이너스 무한대는 하한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죠. 그래서 먼저 x에 대한 조인트 PDF를 적분하면 이제 첫 번째가 나오고, 이건 여전히 y와 z라는 뭔가 미지수 같은 값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제 y에 대한 적분은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 전체 구간이죠. 이게 이제 x로 먼저 적분한 케이스고요. 이중 적분 우리가 먼저 y로 한다고 그러면 이제는 이렇게 y로 먼저 적분할 때, 그러면 y의 구간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어디까지 가느냐? 직선인데 이 직선은 마이너스 2x 더하기 z라는 값이 y의 상한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저 y에 대해서 조인트 PDF를 적분하고 끝으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적분해주는 연산을 수행하게 되면 이 이중 적분이 될 텐데, 이중 적분에 한 결과가 무엇이냐?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이중 적분을 했지만 구한 최종적인 결과는 z에 대한 CDF 함수인 거죠. 결국 이 녀석은 어떤 형태로가 됐든지 간에 적분한 결과는 소문자 z에 대한 변수가 들어가는 식으로 바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z에 대한 PDF이기 때문에 이 CDF를 z라는 변수로 미분하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뭐 구체적인 어떤 함수를 가지고 적분을 하고 이중 적분을 하고 뭐 미분한 건 아니지만, 이러한 연산 과정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게 되면 뭐 실제로 조인트 PDF가 어떻게 주어지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이런 류의 유형은 잘 풀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그젠플 2에 대한 이 어나더 어프로치는 우리가 이제 두 개 정도의 변수로 주어져 있는 그래픽하게 뭔가 좀 이해하기 쉬운 환경에서 우리가 어떤 자코비안이 들어가는 직접적인 공식이 아니라 추가적인 변수를 하나라도 디파인해서 공식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순수하게 PDF를 구하기 위해서 CDF를 구하는 과정부터 쭉 전개하는 순수한 수학적인 관점에서 한번 또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풀든지 간에 답은 똑같이 나올 거고요. 뭐 여러분들이 공식이 편하든 아니면 이러한 방식이 편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두 변수 정도로 이용하는 경우는 얼마든지 선택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이그젠플이라고 할 수도 있고, 실제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건 새로운 랜덤 베리어블을 생성하는 건데요. 이 트랜스폼의 목적은 제가 처음 강의에서 언급을 했었지만, 어떤 기존의 변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떠어떠한 gx라는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새로운 랜덤 베리어블의 이 PDF가 어떻게 되느냐, 그걸 수학적으로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과정이라고 했지만, 더 중요한 어플리케이션의 관점에서 보면 어떤 주어져 있는 x의 확률 분포를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특정한 확률 분포를 갖는, 주로 이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에 해당하는 걸 갖는 이 확률 변수 y를 생성하기 위해서 이 g라는 함수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 g라는 함수를 만들어내는 과정은 사실 굉장히 일반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어플리케이션들, 특히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을 생성하는 관점에서 한번 우리가 집중적으로 새로운 이 변수 가우시안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럼 여기에 이제 결론을 적었는데요. 우리가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을 생성하기 위한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과정은 0에서 1 사이의 범위를 갖는 두 개의 변수 xy, 이 두 개의 변수는 0에서 1 사이에 대해서 균일한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이고요. 그리고 서로 인디펜던트합니다. 서로 발생하는 거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생성할 수 있는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은 어떻게 되느냐? 서로 인디펜던트한 두 개의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갖는 랜덤 베리어블을 생성하게 되고, 이때 이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은 평균은 0이고 분산은 1인 확률 분포를 갖다. 이 두 가지 조건이 가장 기본적인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 생성의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다시 이거를 정리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함수가 주어져 있는데요. 일단 우리는 그 함수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정의하기는 그걸 우리가 보면 z와 w라는 두 개의 변수가 이제 평균은 0이고 분산은 1인 각각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고요. 걔네들을 정의해주는 함수 g1과 g2가 이렇게 이제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 주어져 있는 요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의 변수를 나타내는 함수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두 개가 정의되어 있고요. 사실 우리는 저게 어떻게 정의되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사실 유도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 결과만 일단 이용하기로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기존에 우리가 시작해야 되는 주어져 있는 확률 변수 x하고 y는 0에서 1 사이로 각각 존재하는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이다. 따라서 두 개의 각각의 마지널 PDF는 그냥 1이 될 거고요. 0에서 1이니까 두 개의 조인트 PDF도 그냥 두 개의 마지널 PDF를 곱하면 되니까 조인트 PDF 자체도 이렇게 주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컴퓨터 시뮬레이션에서 흔히 만들어낼 수 있는 0에서 1 사이의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을 갖는 랜덤 베리어블 두 개를 하나는 x, 하나는 y라고 생성할 거고요. 걔네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두 가지 유형의 함수, 하나는 뭐 이렇게 루트가 들어가 있죠. 하나는 코사인이 들어가고 하나는 사인이 들어가고 두 개의 새로운 변수 z하고 w를 각각 만들어냅니다. 이 z하고 w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뭘 만들어내느냐? z와 w의 조인트 PDF를 만들 텐데, 그 조인트 PDF가 바로 평균은 0이고 분산 1인 두 개의 변수 z와 w가 인디펜던트한 가우시안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참고로 제가 이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의 어떤 그 전체 확률값이 1이 되는 거를 증명할 때 어떤 그 극좌표에 대한 개념으로 변환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하나의 그 PDF를 접근하는 게 아니라 두 개의 PDF를 만들어서 곱하고 그 극좌표의 관계를 이용해서 우리가 뭐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 이런 식의 변환 관계로 접근했던 게 있습니다. 그 강의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뭐 리뷰해 주셔도 좋겠고요. 그 얘기는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뭔가 적분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변수 하나에 대한 적분이 아니라 두 개의 변수처럼 만들어서 이제 적분하고 계산했었는데요. 이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의 생성도 변수 하나를 가지고 하나를 트랜스폼해서 단번에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두 개의 변수를 이용해서 두 개의 변수를 생성하는 과정으로부터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겠고, 이제 우리는 주어져 있는 이 관계식을 가지고 한번 정말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인지 아닌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은 연립방정식처럼 이 주어진 두 개의 수식을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z와 w로 주어져 있는 식을 x와 y라는 이 변수에 대한 식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z와 w를 각각 제곱해서 두 개를 더해보죠. 그러면 마이너스 2의 lnx라는 값을 기준으로 코사인의 제곱 더하기 사인의 제곱, 이거는 뭐가 됐든지 간에 1이니까 요거만 남는데 그게 바로 z제곱 더하기 w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제곱해서 더하면 이런 관계를 얻게 되고요. 그럼 두 번째는 이 z와 w를 각각 나눠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거를 써보자면 두 개로 나눠주면 코사인이 분모로 들어가도록 z분의 w가 되도록 해주고, 요거는 탄젠트 그 다음에 2파이 y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립방정식을 우리가 적절하게 풀게 되면 이제 x와 y에 대한 역함수 같은 관계식으로 이제 풀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최종적으로 보면 처음에 제가 풀었던 요 x는 마이너스 2분의 1 들어가고 로그를 지수함수를 바꾸니까 이렇게 x 값을 구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 y 값은 두 식을 나눠준 것으로부터 이제 탄젠트 인버스 또는 아크 탄젠트를 가지고 이렇게 가볍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다. 즉 이게 이제 바로 여지껏 계속 제가 썼던 g의 인버스 i 뭐 이런 식의 모양으로 x1, x2를 이제 y1, y2에 대한 관계식으로 변환한 연립방정식을 푼 결과가 되겠죠. 이제 우리는 조인트 PDF XY에다가 요 X값 대신에는 요거, Y값 대신에는 요 아래 것을 대입하는 식으로 만들 텐데, 다행히 요 케이스에는 조인트 PDF가 그냥 상수항이니까요. 이 값들을 대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요 이그젠플을 계속 확인하는 건 뭐냐? 이제 우리는 자코비안을 구해야 될 텐데요. 자코비안은 Z와 W를 한 번은 X, 한 번은 Y로 각각 이제 편미분해서 그거를 2 곱하기 2행렬 그리고 디터미넌트를 계산하는 거겠네요. 이거는 직접 한번 우리가 이제 해보면 좀 복잡하긴 하지만 합성함수의 미분이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서 각각 X끼리 Y끼리 우리가 이렇게 미분을 할 수 있고요. 이 디터미넌트를 구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x분의 2파이라는 모양으로 디터미넌트가 나옵니다. 자코비안의 디터미넌트 x는 0에서 1 사이니까 다행히 x분의 2파이는 항상 양수값이니까 굳이 뭐 절대값 필요 없을 거고요. 참고로 이제 x가 0에서 1 사이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에 그 다음에 자연로그의 x는 항상 포지티브 값일 거고요. 그 다음에 사인 2파이 y, 그 다음에 코사인 2파이 y 이런 것들도 0에서 1이니까 얘네들은 플러스 마이너스 값 같습니다. 그러니까 루트 안에 있는 값은 다행히 양수지만 z나 w는 어떠한 값이든지 간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다 가질 수 있는 이제 값이다라는 건 우리가 한번 뭐 체크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역함수 관계를 이용한 과정과 이렇게 자코비안의 연산 x분의 2파이를 우리가 직접 이용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대입을 하면 방금 역함수의 관계로 xy의 관계식을 z와 w를 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코비안 값 구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두 개의 변수에 대한 이 z, w에 대한 식은 자코비안 분의 1이니까 2파이 분의 x가 되고, 그 다음에 조인트 덴서티에다가 x가 되는 부분, y가 되는 부분들을 이런 값들을 대입하는데 조인트 덴서티는 1이니까 굳이 xy 값을 w나 z의 모양으로 바꿀 필요는 없네요. 그래서 최종적인 식이 조인트 덴서티 ZW에 대한 식이 이렇게 이제 2파이분의 x로 나오는데 그 x 대신에만 요 값을 그대로 이렇게 넣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Z와 W로 이루어져 있는 이 조인트 덴서티를 잘 보면 우리가 평균은 0이고 분산은 1인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그때 Z와 W에 대한 식의 루트 2파이분의 1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과 루트 2파이분의 1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분의 1 y제곱이 곱해져 있는 모양이죠. 즉 각각 이런 두 함수의 인디펜던트한 가우시안이 곱해져 있는 모양으로 조인트 덴서티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어떤 거냐? 0에서 1 사이의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을 갖는 랜덤 베리어블 x와 y를 이용해서 z와 w라는 두 개의 변수를 이런 식의 과정을 거쳐서 생성하면 걔네들로 만들어지는 조인트 덴서티는 이렇게 0과 1 사이의 가우시안 덴서티의
곱하기로 인디펜던트한 두 개의 랜덤 베리어블로 발생돼 라고 한 거고요. 그럼 우리가 실제로 만들어내는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의 랜덤 베리어블 값 하나는 어떻게 되느냐, 그냥 이렇게 0과 1 사이에 인디펜던트한 두 개의 변수값 x 한 번, 또 y 한 번, 이렇게 두 개를 추출해서 이렇게 대입하게 되면 뭐 z를 만들든 w를 만들든 만들어진 값 하나가 바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의 제너레이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컴퓨터 시뮬레이션에서 만들어내는 많은 이제 가우시안 확률 변수를 만들어내는 그 시뮬레이터 또는 라이브러리들이 바로 이제 이런 구성에서 얻어지는 컴퓨터 내 클락의 랜덤 베리어블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변환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평균은 0이고 분산은 1인 정규 분포의 확률 변수를 생성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되겠습니다. 두 개를 굳이 만들 필요도 없고 Z만 만들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바로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 생성의 기본적인 구조,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조금 더 일반화된 예제로 한번 볼까요? 우리는 평균은 지금 0이고 분산은 1인 그런 이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의 확률 변수 값을 생성하는 방법을 확인했고요. 그게 이 초록색 박스들로 표현된 관계식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두 개의 관계였고. 그럼 이제 우리는 평균은 m이고 분산이 이제 시그마 제곱인 그런 형태의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의 변수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건 어떻게 할까요? 그건 우리가 예전에 이제 평균과 분산이라든가 이런 간단한 과정을 보면 어떤 확률 변수 x에 ax 더하기 b를 합니다. 그러면 이 y라는 녀석의 평균은 어떻게 될까요? y의 평균은 상수배 a에다가 기본적으로 x의 평균 더하기 그냥 b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y라는 녀석의 분산은 저 b가 무엇이 되든지 간에 상관없이 요 a 제곱에 바로 x라는 확률 변수의 분산에 a 제곱이 곱해지는 식으로 만들어졌었죠.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기존에 만들어 놓은 이 z나 w라고 하는 녀석은 지금 평균이 0이고 분산은 1인 변수였습니다. 요게 이제 그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새롭게 다시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 z의 평균은 0이니까 평균은 b가 될 거고요. 이 z'에 대한 평균은 z'의 분산은 b는 상관없으니까 a제곱. 기존 요 녀석의 분산은 1이니까 a제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분산과 그 다음에 평균을 만들고 싶으면 요 z에 해당하는 녀석의 어떤 a배 상수 b를 m과 시그마랑 연관 지어져서 우리가 이렇게 적용해 주면 됩니다. 그 결론을 보자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평균은 0이고 분산은 1이었던 이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의 이 모델에 대해서 확장한 겁니다. 원하는 평균이 z는 mz고 w는 mw 또는 뭐 시그마 z, 시그마 w면 이렇게 이제 두 개의 확률 변수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 여전히 0에서 1 사이에 균일한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을 받는 두 개의 확률 변수 값 x와 y를 생성해서 우리가 이제 요 주황색 박스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x와 y를 대입해서 새로운 변수 z든 w든 만들게 되면 그게 바로 평균은 mz, 그 다음 분산은 시그마 z의 제곱으로 들어가는 그런 형태의 어떤 이제 새로운 확률 변수가 만들어지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일반적인 평균 m 또는 시그마 표준 편차 이런 값을 갖는 그런 확장된 형태의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의 변수도 생성할 수 있겠다라는 것으로 이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끝으로 우리가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을 원래는 이제 ZW라는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으로 만드는데 다 인디펜던트 하다 보니 하나의 확률 변수를 생성하는 즉 가우시안 분포 하나를 생성하기 위해서 두 번의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의 랜덤 베리어블 x하고 y를 생성해서 대입했었죠. 우리는 이제 거기까지 하게 되면 인디펜던트한 가우시안 베리어블 이제 뭐 한 개든 두 개든 생성할 수 있는 건데요. 그럼 문제는 우리가 만약에 생성한 두 개의 확률 변수, 예를 들어서 Z와 W라는 이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갖는 녀석들이
어떤 코릴레이션을 갖는 그런 정말 제대로 된 조인트한 그런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갖는 경우를 어떻게 생성할 것이냐라는 것이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의 생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의 지금 인디펜던트까지만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관계수 롤을 갖는 그런 가우시안 베리어블은 조인트한 것은 어떻게 생성할 것이냐, 이거는 결론을 제가 적었는데요. 앞에서 설명했던 Z와 W라는 그 인디펜던트한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을 다시 한번 리니어 트랜스폼을 하게 되면 됩니다. 일단은 수학적으로 간단하게 보기 위해서 평균은 0이고 분산은 1인 어떤 Z와 W라는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을 생성하고요. 이 녀석들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만큼 리니어 트랜스폼을 하게 되면 이제 평균, 분산, 그리고 거기에 특히 요 이제 로가 얼마가 되는지에 해당하는 것들을 정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먼저 간단하게 우리가 평균과 분산은 0과 1로 주어져 있는 Z와 W라고 일단은 가정을 해놓고 그것들을 리니어 트랜스폼을 할 텐데, 리니어 트랜스폼은 앞에서도 설명을 했습니다. 즉 새롭게 생성하고자 하는 두 개의 변수 u와 v는 이제 뭔가 조인틀리 가우시안입니다. 상관계수가 뭔가 이제 로라는 값으로 존재할 거고요. 그 다음에 z와 w는 각각 생성된 인디펜던트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에요. 얘네들을 우리가 a, b, c, d라는 상수값을 이렇게 연합시키면 나름대로 이제 뭔가 조인트한 그런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랜덤 베리어블 UV를 만들게 됩니다. 상관계수가 이제 0이 아닌 거죠. 그러면 이제 실제로는 어떻게 보통 만드느냐? 저 A, B, C, D 중에 이 B라고 하는 계수는 보통 이제 0이 되고요. U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하는 U의 시그마 U의 Z. 그러면 이제 U의 평균값이 시그마 U가 분산이 시그마 U가 되겠죠? 시그마 U의 제곱. 그 다음에 V의 경우는 요 Z라는 변수 앞에는 이렇게 상관계수를 같이 이용해서 시그마 V까지 넣고요. 그 다음에 그 두 개의 계수에 대한 관계 W를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즉 이제 A, B, C, D에 해당하는 네 개의 계수가 시그마 U, 그 다음에 이 부분, 그 다음에 이 부분, 이런 식의 모양을 갖게 되면 U와 V 사이에 로 UV라는 상관계수를 갖고 U와 V는 각각 시그마 U와 시그마 V라는 이제 표준 편차를 갖게 되고요. 평균은 0입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다시 평균을 원하는 것만큼 해주고 싶으면 다시 여기다가 나중에 적당한 상수배만큼 이렇게 다시 더해서 한 번 더 트랜스폼을 해주게 되면 이제 평균은 평행이동만 시키는 거니까 쉽게 우리가 평균과 그 다음에 특정한 원하는 표준 편차 또는 분산 그리고 두 변수들 간의 이런 상관계수를 갖는 조인틀리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 UV를 생성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때 우리는 먼저 Z와 W라고 하는 인디펜던트한 두 개의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을 먼저 생성해 줘야 됩니다. 그 방법은 이미 앞에서 계속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수학적으로 우리가 단번에 평균과 분산,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상관계수를 갖는 걸 만들어내는 것도 동일하게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만든 것에 대한 이와 같은 리니어 트랜스폼을 한 번 더 해줘야 뭔가 조인틀리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의 두 확률 변수를 생성할 수 있다. 그게 바로 요 이그젠플 또는 여기 이론의 중요한 결론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향후에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 하나를 생성하는 그런 시뮬레이션을 많이 할 텐데요. 그런 경우는 이제 앞에 있었던 이그젠플까지만 하면 되겠고요. 두 개의 조인틀리 가우시안을 동시에 생성하는 경우는 이제 이런 리니어 트랜스폼까지 들어가는 그런 어떤 라이브러리 같은 것들이 이제 별도로 여러분들이 찾아서 활용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다변수 함수 간의 랜덤 베리어블의 트랜스폼에 대한 일반적인 공식, 그리고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두 개의 변수에 대한 트랜스폼에 초점을 맞춰서 예를 들었고요. 특히 이제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을 생성하는 것이 이 트랜스폼에 굉장히 중요한 이그젠플이니까 이런 내용들을 한번 잘 정리한 것들을 살펴봐 주기를 바라겠습니다.